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5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친구는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긴 했지만 유독 저에게는 유별나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답니다. 남자친구가 잘생기기도 했고 키도 훤칠하고 명문대생이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스펙도 빵빵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저는 그저 그런 대학교의 취준생의 얼굴도 그다지 예쁜 편이 아니었음에도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아껴줘서 저도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나를 왜 좋아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그런 제 심정을 털어놓을 때마다 너의 외모를 보고서만 판단한 게 아니라 너는 성격이 굉장히 매력있고 내 타입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 눈에는 너무 예쁘다며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주더라고요. 그런 남친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취준생이라 돈이 없던 저에게 데이트 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하고 대기업이라 업무량이 만만치 않아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려고 주말마다 연락해서 데이트 코스도 풀로 짜놓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대접도 해줄 정도로 저를 많이 아끼고 좋아해 주었어요. 이런 남친의 사랑이 과분하다고 느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으쓱한 마음,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남자가 내 거라는 오만함도 함께 있었던 거죠. 두 가지 복합된 감정이 제 속에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계속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만 남자친구는 절대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애가 타고 힘들었어요.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성격도 매력있고 굉장히 자기 스타일이라서 좋았다며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설마 5년간 사귄 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가 생겨서 환승이별하려는 건 아니지? 나 이렇게 실망시키는 거야? 내 자존심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다른 여자가 생겼냐는 얘기는 그냥 찔러본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친은 그 말이 약간 움찔하며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 사실 요새 회사에서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데이트도 몇 번 해봤어. 너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난 너에게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 우리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됐잖아. 이해해주라. 저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예고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까요? 특히나 평소에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남친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런 뜬금없고 황당한 배신에 저는 보복을 하고 싶었지만 제 처지에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그저 차량한 취준생이었을 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사람보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허탈하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집으로 가서 3시간가량을 오열했네요. 5년간 사귀었던 걸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지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여느 여자들이 다 그렇듯 다시 더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자기관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개발도 동시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길을 써봐야 전 남친이 되어버린 그 사람과 저의 스펙 차이는 좁혀지지 않더군요. 슬프게도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빨리 잊기 위해서 새로운 남자도 만나봤지만 그 사람이 준 사랑에 비하면 정말 새 벌의 피도 안 낼 정도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아껴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에게 남친과 헤어졌냐고 막 다그치면서 물으시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이복 남매라고요? 아빠가 같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너무 황당했지만 저는 이혼 과정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제가 생기기 전부터 바람을 피워왔던 거고 하긴 바람이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이미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살림을 먼저 시작한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남자친구의 아버지 즉 제 아버지이기도 했던 그 사람은 남자친구의 엄마와도 이혼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이 둘이 바람을 피워서였고
제가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포기가 안 되는 첫 남자친구가 아빠의 아들이었다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결국에 아버지는 그 아줌마에게 돌아갔지만 저희 엄마에게도 저란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밖에서 보시고는 너무 닮아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한 그 인간에게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서류 하나를 떼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인간의 복잡한 가정사가 쫘라락 나온 거였죠.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 치가 떨리는 인간들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왼속 같은 내 딸과 엮였냐며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너무 놀라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고요. 뭐 5년간 사귀었던 사이였다 보니 저희는 서로 민증번호까지 알고 있었으니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답이 바로 나온 거였죠. 그걸 알고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 소식까지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피가 섞인 혈육 같은 사람과의 5년간의 연애라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애라도 생겼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제 마음을 추스리는데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 아빠라는 인간이 너무 원망스러워 치가 떨리고 몇 날 며칠을 물 몇 모금 넘기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 사람도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내친 것이 바로 납득이 되더군요. 생각해보면 저와 저희 엄마 때문에 자신들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테니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 남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죠. 전화를 몇 번 받지 않다가 5번쯤 거니까 받더군요. 여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정적이 흘렀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얘기 들었어. 우리가 아빠가 같은 애들이라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맞아. 뭘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니? 우리 집 입장에선 너희 두 모녀 정말 구역질나.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원망하면서 살아간 줄 아니? 그런데 세상에 내가 그 인간의 딸이었다니. 그 여우 같은 여자의 딸이었다니. 그런 너와 내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던 짓까지 했다니. 솔직히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왜 연락을 해와? 참 너도 내 엄마 닮아 낯짝이 두껍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 구역질 나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이였대도 5년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 쉽게 버릴 수 있니? 너 참 독하구나. 나는 그동안 물 한 모금 못 넘기면서 지냈어.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지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울면서 너에게 사죄를 해야 하니? 뭐 어쩌라고. 나 이미 다른 여자가 생겼고 내가 그 여자의 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내 눈에 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것에게 연민이나 동정 뭐 이런 걸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니? 내가 물 한 모금 못 먹었다는 이야기에 내 마음은 너무 고소하고 즐겁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울수록 난 오히려 행복하니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네, 저도 멍청한 짓을 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진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더군요. 이걸 누굴 탓해야 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바람을 피워서 두 집안을 고통 속에서 살기엔 그 인간이 가장 나쁜 인간인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죽이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고 또 죽여본들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엄마는 가정에 있던 남자와 만났던 건지 전 왜 이런 사람들의 자식인 건지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추슬러가며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친구에게서 그 남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남자의 결혼식 날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면서 자식도 낳고 그렇게 알콩달콩 그 여자와 나이 들어가겠죠. 한때는 제가 꿈꾸었던 그 남자의 옆자리를 이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가겠죠.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직도 모든 상황에 대한 원망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엄마와도 현재는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은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이 고통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자식이 피눈물 흘리며 살아갈 일이 생깁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랑 붙지 못하면서 살겠죠. 그래도 그 남자는 상감녀의 자식이 아니어서 그리도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것일 테죠. 하늘 보기 힘드네요. 그냥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어 자주 보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돌 안 된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점점 돈 문제로 남편이랑 문제가 생겨서 너무 고민이 되어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생활비를 한 달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마저 다 써버려요. 전에는 남편이 50에서도 돈 못 모으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크면서 집에서 새끼 다 먹고 간식도 먹어서 장 보는데 지출이 더 커졌습니다. 그나마 분유 먹을 때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지금은 힘드네요. 생활비 50에 포함된 건 제 용돈, 아기한테 들어가는 비용, 한 달 식비, 장 보는 비용 생식필품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아기 보험료는 제외했습니다. 대충 적어도 이 정도인데 제 용돈은 거의 쓰기 어렵고요. 아기 기저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요. 저랑 아기 한 달 30새끼 식비 최소 30만 원, 그 외 생필품이나 아기 병원 가면 병원비 등 나머지를 다 쓰게 됩니다. 집에서 다 해먹여서 알뜰살뜰 살아보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어떤 날은 생리대가 부족해서 사야 하는데 잔액이 3만 원이 남았는데 눈치 보여서 당근마켓에서 아기 기저귀 무료로 나눔하는 거 받아와서 쓴 적도 있어요. 남편은 그거 보면서 자기 못 벌지 않는데 왜 불쌍하게 그런 걸 쓰냐며 물어보면 할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니까 남편은 한 달 300 초반 벌고요. 그 외 보험비, 아파트값 등등 150, 저 생활비 50 하면 100 정도 남는데 그거는 저축하고 자기 용돈으로 30도 못 쓴다는데 저는 저한테 3천 원도 못 쓰거든요. 어느 날은 좀 부족한데 올려달라고 하면 다 쓰고 부족하면 말하라고 해요. 그때 준다고. 이렇게 하면 다 쓰면 말하기도 매번 눈치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3일이나 4일 뒤에 줘서 저는 거의 3천 원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버팁니다. 남편은 홀벌이라 말도 못하겠고 배달도 몸이 아플 때나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이지 그 이상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면 생필품이나 그런 걸 그냥 모르쇠 하고 한 번 사 먹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양을 줄였는데 남편이 다이어트 하면 식비 줄어서 50에서도 남겠다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자기는 돈 가지고 눈치 안 준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현명하게 생활비 올릴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전염병이 더 극성이어서 아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걸 남편도 싫어하고 어린이집 다니면 저도 일 다녀야 하는데 이 시국에 나가서 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국이라 킥하나 식당 같은 데를 안 가니까 그 비용은 안 들어서 그나마 버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자기한테 30만 원도 못 쓴다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저는 나는 나한테도 잘 못 쓴다 하면 가끔 배달 음식 먹지 않느냐고 나 부족하면 말하라, 이게 끝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혼이라기엔 아기랑 아빠도 애착 형성도 잘 돼 있고 생활비 문제 외엔 그냥 자질구레한 싸움뿐이라 이혼하라는 말 외에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7살 차이가 나고 혼전 임신이었어요. 제 나이 25시예요. 임신 기간과 애 낳고 반년 가까이 집 또한 구해줘서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임신 7개월까지 제가 돈 벌어서 애 낳을 때까지 썼습니다. 그 이후로 집 구해서 지금 1년 정도는 같이 살고요. 같이 살기 전까지는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만 사주고 직장 때문에 보러 오고요. 그 이후로 생활비 받는 게 50입니다. 그 전에는 제 돈으로 어찌어찌 살았는데 이젠 어려워서요. 같이 살고 아기 아빠인 이상 대화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아기를 못 맡기는 이유가 친정시댁이 멀리 있고 읍이라 일자리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친정시댁 남편도 다 반대 중이고요. 주작이면 좋겠네요. 쓴소리 해주시는 말씀도 달게 들을게요. 아기한테 나오는 수당도 저 조리원 있을 때 남편이 가서 자기 통장을 해서 다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이번 년 5월부터는 제가 그거 쓰지 말고 아기 돈으로 모아두자고 계속 말해서 따로 아기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 달 1일에 가서 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마음 아픈 글이 있네요. 저도 어린 나이에 피임 잘 못한 죄도 있지만 그래도 아기 낳고서는 아이 책임지고 싶고 가정 지키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 중이에요. 아기한테는 그래도 장난감 이거저거 받고 중고로라도 사주고 방 하나는 아기 장난 감방 만들어주고 음식도 하루 3끼 밥 잘해서 먹여주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밝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불쌍하다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제 욕은 쓰고 달게 다 받을게요. 저도 제가 멍청하고 호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책임질 아기가 생기고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된 이상 아이 하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저라도 희생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말대로 아빠가 아이한테는 애정이 커서 저 혼자 감당하고 사는 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분들 댓글 하나하나 잘 새겨 듣고 있어요. 쓴소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몰랐는데 정말 조언 많이 되었네요. 남편과 상해 후에 일주일 후에 후기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더욱더 많은 쓴소리 조언 부탁해요. 제 지금까지의 행동이 아이를 학대하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정신 잘 차려서 아이한테 사랑 주고 좋은 환경도 잘 만들어줄게요. 이혼은 안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생각도 해보고 암일도 생각해보겠습니다. 후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개월 만에 찐 후기예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저는 그쯤 한동안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솔직히 현실 감각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 문제, 아기 보살핌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압박해오니 저로서는 버티기가 어려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숨쉬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우울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과 다르게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우선 생활비 글을 올리고 저는 남편이랑 한 번 더 대화를 해봤습니다. 금액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러더니 한동안 휴대전화기를 계속 들여다보더니 제가 아이를 씻기고 나와서 옷 입히고 놀아주다 재우러 들어갈 때까지 미동 없이 제가 보낸 링크를 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보다가 안 볼 줄 알았습니다. 저랑 아가는 잠이 들었고 남편은 다음날 일을 갔는데 점심시간쯤에 집으로 오더라고요. 아기는 낮잠을 잤고 저는 왜 왔는지 물어보고 어제 보낸 링크에 대한 대화를 해보다가 자기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쓴 글도 댓글도 빠짐없이 읽었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나는 아기를 갖고 책임지자는 말을 하고 낳은 순간부터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대화하고 해결하고 같이 나아가려는 거라고 배워와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해결하고 싶었고 아기 아빠니까 끝까지 붙잡아 보고 싶었다. 나는 부모님을 어려서부터 볼 때 싸워서도 서로 잘 참고 인내하고 사는 모습 보고 지금도 부모님이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해서 나도 우리 아기한테 부모 한쪽이라도 안 엎으려고 부모님과 같은 길을 내가 걷는구나 하며 내가 바득바득 참아왔다.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더는 못할 것 같다고 우리 아기 위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오빠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안 줘도 나는 우리 부모님께 다 말하고 초반에 도움을 받고 오빠랑 나랑 아기랑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양육비 필요 없으니 면접 교섭권도 포기하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한참 말이 없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자기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생활비는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금 들던 것을 해결하고 금액을 최대한 조정해서 다시 잘 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거의 3일 정도는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고 보니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들이 생각나 단순히 생활비를 몇십만 원 올리는 수준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제 입장을 너무 이해 못해주고 압박했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기 엄마로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도 없고 점점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더 저를 돈으로 압박하니 눈치만 보게 되고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자금식보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희한하게 이곳에 글을 쓰고 난 뒤 이런 감정이 더 본물처럼 터져버려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 과정을 많이 봐왔기에 폭행, 도박, 여자 이런 큰 문제가 아니면 어느 정도 대화해보고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그 사람도 혼자 살다가 저랑 아이를 갑작스레 떠맡아 가장이 되었고 서로 어리게 생각하니 같이 타협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한 번 더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이번 일로 많이 놀래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아서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생활비는 70으로 올려받고 적금 깨고 나중에 월급이 오르거나 맞벌이를 하거나 넉넉할 때 다시 시작하기로요. 생활비 70을 받고 추가로 남편이 장을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봅니다. 그리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양 6수당 나오는 걸로 보육료로 전환해서 어린이집 보냈고요. 3주 적응 기간을 마치고 아기가 너무 적응을 잘해줘서 참 기특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을 바로 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손에 돈을 씌워주며 일은 하지 말고 당분간 쉬라고 해줬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못했고 정말 아기가 어린이집 가고 오로지 생긴 제 첫 시간이 너무도 어색하면서도 낯설었고 혼자서 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 혼자 왔을 때 뭘 했는지 생각도 해보고 혼자 편히 씻어도 보고 정말 편하게 밥도 먹어보고 낮잠도 자고 하니 아이가 허운했을 때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적으로 우울함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나가서 노는 걸 못하니 아직은 너무 답답했고요. 아직 아기 맡기고 나가서 술 한 번 못 먹어봤습니다. 전염병 때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알게 모르게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는 일은 구해봤습니다. 알바는 시간상으로 안 맞더라고요. 거의 12시간 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았습니다. 아기주 보육하는 저로서는 아기 하원부터 저녁까지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요.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는 뚜벅이인 저에게 너무 멀리 있었고요. 오전 일찍부터 점심까지 일하는 일도 아기 아침 준비 등원을 준비해야 하니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을 소개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7시간 낑낑대서 10,000원을 버는데 아기 어린이집 가면 집을 치우고 시작해서 아기 하원하고 재우면 새벽까지 하고 수량도 못 맞추니 부업도 끊기게 되면서 아기 엄마들은 부업을 잘 안 받아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뒀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좌절감에 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3단계로 어린이집 휴양량이 떨어져서 다시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정보육으로 집에서 아기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돈 문제로 아직 속삭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눈치는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아기한테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저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살다가 생각이 나서 들어와 봤네요. 저를 걱정해주시고 타박해주시고 모든 분 감사하고요. 이혼이 답이라던 분들에게 꼭 이혼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자기 합리화 같겠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같이 인연이 되었고 아기가 생겼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부부의 인연을 쉽게 끊고 싶진 않았습니다. 한쪽이 희청이면 한쪽이 붙잡아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듯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아직은 부족하고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줘요. 아기 아빠도 정신을 차렸는지 아기 발달에 좋은 것을 같이 고민하고 주문시켜 오기도 하고 일 끝나면 마트 들려서 아들이 좋아하는 것, 저 좋아하는 것 사와서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쓰던 30만 원, 이젠 잘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 돈으로 가끔 회를 많이 사오고 소고기를 많이 사와요. 지금은 이 변화가 아주 기쁘지만 그래도 알들이 잘 살아서 도시로 나가게 될 때 아이 하나 열심히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게요. 남편 욕해주시니 정신 차린 남편 보고 요즘은 그땐 그랬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자신감 있게 잘 살아요. 생리대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너무 궁상이었다 싶기도 해요. 정말 우울증은 사람 하나 말려 죽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생리대 서랍장 하나 꽉 채워서 우쭐하고 있네요. 얼른 전염병이 끝나서 아들내미 어린이집 보내고 싶습니다. 아들 활동력이랑 조잘거리는 거 듣고 있자니 매번 방전이에요. 아참 요즘은 남편도 설거지를 해주고 아기랑 놀이방에서 둘이 잘 놀고 저희가 집에 있는 걸 힘들어할 때쯤 퇴근하고 와서 밤길 드라이브 시켜주고 드라이브하면 맛있는 거 하나씩 사주네요. 가족이란 게 이런 게 맞겠죠? 당연한 걸 고마워하고 있네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저는 당연한 것도 고마워요. 감사하고 살아요. 요즘은 남편이랑 잠자는 공간으로 티격태격 중이에요. 둘 다 안쪽을 좋아해서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인데 오늘은 제 차지네요. 주저리 많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살아갈게요. 최종 사연입니다. 한 달 전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다가 블로그를 하게 되었거든요. 설마 이게 돈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마땅히 다른 일을 할 것도 없어서 꾸준히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올렸고 아기용품의 리뷰 중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놀랐죠.
이거를 시작으로 물건을 받기도 하고 소정의 금액을 받는 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희망이 좀 보인다거나 할까요? 적어도 남편이 이전에 줬던 생활비보다는 더 벌게 되는 것 같아서 돈 쓰는 것에 대한 압박이 정말 줄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인데 제가 이렇게 블로거 활동을 할 줄도 몰랐고 이게 돈벌이가 되다니 아직도 신기해요. 이제는 제 돈으로 배달도 시키고 제 옷도 하나쯤은 사고 그러네요. 이래서 돈 버나 봐요. 물론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자신감이 좀 생겼다거나 할까요? 아무튼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쓴소리 모두 귀담아 들었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스스로 뭐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모두 행복하시고 전염병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